기본 전제부터 깔고 갑시다. 부자가 되려면 내 몸값이 비싸져야 된다. 내 몸값이 비싸지려면 유일해져야 한다. 왜 유일한 것이 돈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제 우리가 직접 유일한 사람이 되어봅시다. 우리는 보통 유일한 존재를 대학 교수, 천재처럼 정점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보통 이 오해 때문에 남다른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대학 교수처럼 많은 시간의 투자가 필요한 일은 아직 나이와 경험이 많지 않은 우리가 도전할 수 없고, 천재는 말 그대로 천재이기 때문에 넘어서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재가 돈을 버는 것은 어떤 분야의 1위라서가 아니고 그렇게 실력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즉, 공급이 적기 때문에 몸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을 잘 뜯어보면 꼭 정점에 서 있지 않아도 유일하기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다시 상기해 봅시다. 우리는 천재가 되고 싶은 게 아니고 천재만큼 돈을 벌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은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아시나요? 이 드라마에선 피라미드의 존재가 굉장히 상징적인데요. 차민혁이라는 야망 넘치는 캐릭터는 두 아들에게 피라미드의 꼭대기, 정점에 서는 것을 요구합니다. 꼭대기는 성공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차민혁이라는 캐릭터가 크게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라미드를 하나만 세워놓았다는 점이죠. 하나의 피라미드는 하나의 분야를 의미합니다. 이 스카이캐슬에서는 학업 공부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하나만 세워둘 게 아니고 피라미드를 두 개 세워두고 각각에서 적당히 높은 곳에만 위치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의 분야에서 유일해지려면 정점에 서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즉, 상위 1%가 되어야 하는 거죠. 문제는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피라미드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심각하게 올라갑니다. 피라미드의 위쪽에는 실력자들이 널려있기 때문이죠. 상위 10%에서 1%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피라미드 맨 아래에서 10%까지 올라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피라미드를 하나 더 세워서, 즉, 한 분야를 더 결합하여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유일한 사람들은 어디에 위치할까요? 첫 번째 피라미드의 정점, 두 번째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겠죠.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두 피라미드가 겹치는 곳의 이 부분이죠. 이 겹치는 부분은 각 피라미드에서 상위 2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두 개의 분야에서 각각 상위 25%만큼만 잘하면 돼요. 단언컨대 한 분야에서 1% 이내에 드는 것보다 두 분야에서 25% 이내에 드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더 쉬운데도 불구하고 두 분야를 모두 이 상위 25%만큼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유일해져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걸 저희끼리 더블 피라미드 이론이라고 해볼게요. 저도 이 방법으로 제 몸값을 높일 수 있었어요. 이제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 유튜브도 더블 피라미드 이론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만약 제 구독자분들이 계신다면 왜 제 채널을 구독하셨는지 한번 맞춰볼게요. 저는 재테크, 돈 벌기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의 재테크, 사업, 돈에 대해 다루는 유튜버 넘쳐납니다. 그분들에 비해 지금 저는 아직 아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피라미드 하나를 더 가져왔습니다. 대학생, 20, 30대라는 분야의 피라미드이죠. 재테크라는 분야와 대학생이라는 분야가 겹치면 새로운 피라미드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여기에서 경쟁력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20, 30대여도 한국에서 유일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이 이론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적당히 노력하고 최대한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유일한 존재는 대체가 불가능하고 대체가 불가능하면 몸값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몸값이 오르는 원리는 설명해 드렸어요. 이제 몸값이 오르는 일은 정해져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먼저 몸값이 오르기 쉬운 일이 뭔지 이야기해 봅시다. 세 가지로 분류해 볼게요. 첫 번째, 시급이 정해져 있는 일. 두 번째, 시급 협의는 가능하지만 나와 구매자 사이에 중간 다리가 껴있는 일. 세 번째, 나와 구매자가 직접 거래하는 일입니다. 이 중에서 나와 구매자가 직접 거래하는 일이 몸값 높이기 제일 쉽습니다. 시급이 정해져 있는 일은 일반적인 알바처럼 웬만하면 급여가 변하기 어려운 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장학생, 쿠팡 1일 알바 같은 걸 말합니다. 이 경우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것보단 몸값 높이기 쉬운 게 내 능력에 따라 월급 협의가 가능하지만 구매자와 나 사이에 누군가가 있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표님 혹은 원장에게 알바비나 월급을 받는 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학원 선생님, 대기업 직원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제 능력에 따라 승진을 하기도 하고 월급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 제가 경쟁력만 있다면 몸값 높이기가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맹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 구매자에게 돈을 받아서 그 일부만을 저에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학원 선생님의 경우 돈의 흐름을 파악해 봅시다. 학부모님은 학원 원장님에게 돈을 냅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제 능력에 맞게 적절한 급여를 매달 주시겠죠. 돈을 내는 구매자인 학부모님과 저 사이에 누가 있죠? 제게 월급을 주는 학원 원장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저와 구매자 사이에 있는 존재를 중간다리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학원 원장님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최근에 고용한 수학 선생님이 아주 능력이 좋아요. 학생들도 이 선생님을 좋아하고 학부모님의 반응도 열렬하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이 수학 선생님을 아주 예뻐라 하겠죠? 하지만 이건 사업입니다. 선생님이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원장인 여러분은 아마 무한정으로 월급을 높여주고 싶진 않을 거예요. 이게 바로 중간다리의 맹점입니다. 승진이나 협의를 통해 당연히 내 몸값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다리가 존재하는 이상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간다리가 존재합니다. 직원에게 돈을 주는 대표가 중간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승진을 해서 내 월급은 올라갈 수 있어도 독립적으로 내가 내 몸값을 조절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가장 내 몸값을 올리기 쉬운 일은 바로 나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가 직통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외, 사업, 컨설팅 등이 있습니다. 과외를 생각해보죠. 저는 판매자, 구매자는 학부모님입니다. 제 과외라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거죠. 돈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학부모님이 저에게 바로 돈을 내시게 됩니다. 앞에 학원 선생님과 달리 중간다리가 없어요. 이 경우 제 몸값을 높이기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쉽게 몸값을 높이는 원리는 2개 이상의 분야에서 각각 어느 정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몸값은 내 능력이 좋다고 무조건 오르지 않습니다. 몸값이 올라가기 쉬운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구매자와 나 사이에 돈이 직접 흐르는 일입니다. 오늘은 개인의 몸값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같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합시다.